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중심 와이드 최혜린입니다. G2발 오늘 오히려 훈풍이 불면서 국내 증시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선 일제 지표가 좋았고 중국 인민은행은 유동성 부족한 금융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은행에 자금을 대겠다라고 진화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이미 뉴욕과 유럽 증시가 올라서 끝이 난 모습이었었는데요. 우리 코스피의 반등폭은 그러나 1800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형물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5%대 폭락했던 코스닥만큼은 전일의 낙폭을 한 절반 가까이 빠르게 되돌려주고 있는데 490선 초중반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여전히 자동차가 견조한 모습 속에 삼성전자 조용하고요. 전일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서 한 이틀 연속 급락했던 종목들도 빠른 반등이 나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면서 1150원대를 하향 이탈한 것도 특징이라 하겠는데요.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코스닥은 2.7% 오르고 코스피는 현재 0.7% 정도만 제한적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들여다보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에서 날아온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 때문에 올라 마감했는데 우리 코스피는 1800이 채 안 되는 제한적 반등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삼성전자가 좀 도움이 안 되네요. 네, 일단은요, 오늘 상승,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선물, 9천 계약 정도 주문 실수라고 지금 뉴스가 사실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문 실수, 과연 주문 실수인지 통정인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순식간에 어제 선물 지수가 236을 갔습니다. 232라인에서 4% 올랐고요. 그리고 다시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쳤고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증권 쪽에서 결국 주문 실수라고 추정되는 그런 물량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리고 종가의 선물을 다시 한 1.6% 올리면서 베이시스를 2.3포인트로 많이 확대시켜놨습니다. 즉 선물과 현물의 계리차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제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선물은 못 들어오고요. 어제 종가가 하니까 미국장을 선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물 쪽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종합지수가 올라갔지만 역시 선물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코스피 200만 오르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다시 축소되면서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물이 1000억이 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을 조작을 한 게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어제 그제 양일간 선물이 약 한 4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쇼커버인 물량이 일부 있었고요. 신규 매수 단기적으로 반등을 누리는 물량이 있었는데요. 오늘 2,500억 정도, 어쨌든 지금 아침 1시간 만에 2,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결국엔 프로그램 매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 90%가 외국인입니다. 주된 업종은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가 지금 0.3%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0.7% 오르는데 삼성전자 하락하는 거는 역시 외국인이 던지기 때문이고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투신권이 사실 7억을 사는 것 빼고서는 거의 다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200억 정도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금융업 200억, 즉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상위 포진된 종목을 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더 추가적으로 1800선 위로 올릴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업종별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오늘 반발 매수세로 전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을 주도하는 게 개인이다. 코스피는 개인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외국인 120억 사는데요. 많은 물량 아닌데 2.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요. 어제 기간의 손절매가 나왔죠. 기간의 손절매가 나왔고
코스닥에서 장막판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일부 들어왔는데요. 5% 넘게 폭락했던 건 중국발 영향이 컸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가 우리 시장 마감 후에 급반등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5%대, 4%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기관이 손절매 물량이 나왔던 거, 즉 유동성 어떤 해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거래소보다 코스닥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외국인이 저가에 담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연속성은 계속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반등은 단순 그 기술적 반등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급주체들의 속내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월말이고요. 그리고 반기말이죠.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뭡니까? 기관의 특히 투신권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펀드나 이런 쪽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항상 평가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줘가지고 월말에 그리고 분기말, 반기말에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6월 달부터 6월 26일 이번에 한 달 아직 약간 안 됐는데요. 연기금리에 항상 많이 샀었는데 이번에 투신권이요. 1조 5,700억을 샀습니다. 이번 달에. 그러니까 얼마 윈도우 드레싱이 아니라 이번 6월 달에 아예 윈도우 드레싱을 초부터 많이 했어요. 투신권이. 오늘도 연기금리 60억밖에 안 사는데요. 투신권 247억을 사고 있습니다. 즉 기간은요. 윈도우 드레싱 한 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6월 달이 계속 윈도우 드레싱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워낙 강력한 매도랑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 때문에 기관이 전혀 힘을 못 썼고요. 그래서 기관이 자동차 업종, 그나마 2분기 실적이 나을 것 같은 자동차 업종과 삼성전자만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요. 그거는 기관의 속내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매도 규모가 줄어드니 좀 낫냐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살살 해주마 이렇게 표현을 같이 써봤습니다. 약 올리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관이 사주면은 고가에 팔 수 있고 선물 매도로 현물분에 대한 하락분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그러니까 어제같이 매도 규모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오늘같이 다시 프로그램으로 저렇게 선물에 의한 합성 전략을 써서 던지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감히 저들을 대응할 수는 없다. 솔직히 이게 조작판이 아니라요. 자본 게임에서 결국 돈의 힘입니다. 큰 돈을 만진 사람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제 같은 선물 실수 주문 나와주면 안 되겠냐 이런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요. 어제 급등을 장박 2시 좀 넘어서 이제 발생을 했었죠. 선물이 무려 4포인트나 5분 만에 5분도 안 돼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런 주문 실수라도 나와서 어쨌든 반등이 좀 세게라도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지금 개인한테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속내를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앞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반등이 뭔가 이제 확실해질 때 이제 주식을 편입하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시장의 바닥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오늘 특별한 조언 이걸 보면 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코스피 바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단 코스피 바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바닥이 어디냐? 사실 지금 대형주들, 웬만한 대형주들 보시면은 금융위기 전 가격으로 돌아갔고요. 거의 한 5년 전에 최저가 수준. 그리고 52주 신저가 찍은 대형주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현대중공업이든 현대제철이든 이런 것들. 근데 업황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까지는. 근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죠. 물론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삼성전자의 실적일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2주 뒤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인데요. 정말 2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그게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개선의 기대감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7월 달부터 대형주들 많이 빠진 가대 낙폭주들을 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어느 종목을 담아야 되냐, 어느 업종을 담아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저도 아직 모릅니다. 이번 실적 좀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 7월 달에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본격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에서 손실 많이 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주식을 담으시려는 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같이 좀 체크를 하시고요. 실적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후에는요, 중국이 또다시 연관이 됩니다. 중국이 어제 장중까지 하면은 이틀 만에 10% 넘게 상해 종합지수가 빠지면서 1860포인트까지 어제 갔었죠. 네, 종가는 어제 1959포인트, 다 거의 밀어 올리면서, 거래량도 터졌었는데요. 결국 중국의 인민은행이요, 우리 시장 3시 마감 후에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일부 우량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은행권의 작은 경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민은행에서 그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내포금리라고 하는 단기금리가 급등 현상, 그 단계 단오절 연휴에 따른 현금 수요 급증이다, 이런 표현을 성명서에서 냈었는데, 좀 그거는 핑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단오절 연휴라고 하더라도 현금 수요 결제가 그렇게 많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에는 그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 이슈를 어쨌든 인민은행이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어제 성명서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개장하는 상해 종합지수, 상당히 흐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시 밀린다면, 좀 한 2-3%대 다시 밀린다면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만약에 좀 세게 반등을 나온다면 그래도 코스피가 같이 오후장에 좀 더 반등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등도 역시 기술적 반등, 여전히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같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2-3% 오른 종목을 사시면은 그게 추격 매수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미국 얘기 잠깐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경제지표 되게 좋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 호주고요. 지금 재정 감축, 시퀘스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주택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고 미국 국채가 어제 또다시 2.6%대까지 10년물 국채가 올라간 거는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했다는 거고요. 즉 상당히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서 자금을 해소하는, 즉 양적 완화 축소를 버냉키가 말한, 경제 지표가 좋으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할 이유가 없다 말하는데요. 고용 지표나 다른 지표들이 개선되면은 굳이 또 안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적 완화 축소는 항상 시장에서 그런 걸 이슈 삼는 게 아니라 이미 외국인이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다고 계속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국내 시장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서 채권이고 주식이고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오늘 얘기 드린 거는요, 오늘도 사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확인 후에 사자고 말씀드렸고요. 그 실적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주 뒤부터 좀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잘못 사면 기술적 반등인 날인데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7월 달에 코스피 바닥 확인 후에 어떤 대형 섹터의 종목을 편입하실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주쌤 연결합니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아주 독특하게 기관만 나홀로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선물시장 쪽에 전일 구청 계약 주문 실수가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서 갑자기 위쪽 상방 쪽으로 열어주는 거 부분은 우리에겐 좀 긍정적인 호재이긴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방 브레이킹 자체를 일단은 만들어내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어찌됐건 간에 아무리 주문사고로가 하더라도 포지션 자체를 또다시 시나리오를 다시 제작성하게끔 만드는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 기관들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좀 더 힘든 과정을 거쳐갈 때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개인들만의 시장 출발과 함께 엇박자 수급 또다시 출발되었습니다. 개인들은 시장 출발과 함께 기존에 이제 많은 매수 물량들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손절로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 이번 반등이라도 오늘 갭상승 부분에도 일단 손절을 확정 짓고 다시 신기적으로 잘 보자, 복수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처럼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금융투자, 투신 쪽에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월말 효과 부분,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방어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금융투자와 투신 모두 다 좀 뭐라 그럴까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부분이 있고요. 비방용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중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매수익 가능성이 좀 높게 타진이 되고요. 이것이 다음 주 초반 부분에 7월 초 부근에서의 청산 가치성으로 나오는지 청산으로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게 이제 도대체 언제 진정이 될 것인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의 2,8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왔던 환매수 청산 부분의 일부가 신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청산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기관계 쪽의 매수 포지션을 개인과 외국인들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또다시 퍼즐 맞추기 조각 그리고 피자 파이수 8조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나눠먹기 시각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기관이 욕심을 부리고 3조각 정도 얌얌하니까 외국인들도 3조각 정도 지금 얌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개인만이 전반적으로 또다시 엇박자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만약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개인들이 정말 개인들 가능성이 지금 너무 적어지고 있는 창구인데요. 아침 출발과 함께 콜옵션 쪽의 개인들의 창구에서 50억대 부근은 빠르게 이렇게 슈팅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풋옵션 쪽으로 확대가 돼서 들어왔다라면 지금의 이렇게 찌글찌글한 장세가 또다시 연출이 될까 의문점을 자아내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풋옵션 쪽 보시면 이제 소폭 들어옵니다. 이건 진정하게 이제 개인들 물량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강도를 보면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샘플러스 통해서 저를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들의 콜옵션이 시장의 엇박 쪽으로 일단 갭상승 이후에 추가 반등 모멘텀을 못 가져오게 되고 눌러 찍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겠고요. 기관의 나홀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월말 효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다시 아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그랬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면 프로그램 쪽에서 또다시 아쉬움이 발생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기분 좋게 차익 쪽에서 매수가 출발이 되고 특히 이제 비차익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 우위가 되었고 비차익 역시도 여진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온다?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제자리 일단 갖다 놓고 플레이하기 위해서 N자형의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은 확인 과정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장과 내일 오전장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자리거든요. 그 부분에 상승 전환되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 비차익 쪽에서의 외국인들 플레이 자체를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하락 부분으로 나왔지만 우상향으로 들어올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발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의 컨텐커 상황이 아닌 백워데이션도 딥 백워데이션 상태가 되어야지만 비차익 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야 미결제를 동반하면서 판매 청산이 좀 나타날 것 같겠고요. 바스켓 안 그래도 비어있는 이제 차익 쪽에서는 요즘 최근에 이제 비중이 없죠. 그만큼 바스켓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차익 쪽에서 플레이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향력이 지금 오늘은 거의 대부분 미비합니다. 매도 압박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물 쪽에서의 모습은 영향력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좀 많이 어렵지만 기관 매수 추이를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기관은 하지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당일날도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사고 나지 않겠죠. 차라리 날 거면 그냥 위로 그냥 한 1조나 2조 정도 위로 팡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선물에서 모두 다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이 매수세를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지수는 완벽하게 방어 쪽으로 일단 들어간다. 일단은 급락 나왔던 부분 어제
그제 왜곡되었던 부분 제자리는 일단 갖다 놓을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그 추이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서요. 자, 어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2.20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1850포인트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겠고요. 또는 1864포인트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깨끗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종합지수상으로는 1868포인트가 상승 레인지에 변곡 마디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가준다라는 조건으로 가져가면 오늘 오후장에서도 내일 오전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때 232.20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 속에서 금일자리 변곡점 마지막 체크하면 상단 235.90 그리고 중간밴드 234.55를 설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순차적으로 눌림 매수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보시면 오늘도 역시 안타 전략 유효하면서 계좌 한 땀 한 땀 누적시켜 가실 거라 믿습니다. 예, 무엇보다 232.20 기술적 반등을 위해서 강력히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라고 또한 변곡과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2%대 후반 급반등하며 490선 중반 정도이고요. 코스피는 1790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나오네요. KT뮤직. 오늘 KMP 홀딩스라는 자회사 흡수합병 완료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긴 했었는데 현재 상한가가 살짝 풀려있죠. 상승폭이 좀 줄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MK트렌드 정말 오래간만에 종목 보네요. 패션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모멘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5월인가요? 그때 고점 좀 찍고 쭉 빠졌던 모습인데 오늘 조폭이지만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프라웨어는 이틀 연속 앞서서 급락을 맞았었는데 오늘 또 급락한 만큼 빠르게 한 8%가량 급반등 주면서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는 종목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죠. 네, 외국계 매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두 종목이 다운 쪽에 이름을 올려놨네요. 대웅제약과 롯데쇼핑. 특별히 롯데쇼핑은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물을 맡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오늘 33만 8천 원까지 밀리며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웅진케미칼 지금 핫한 M&A 물건이죠. 근데 오늘 10억 정도 자사주 처분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미 신고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오늘 4%가량 빠집니다. 네, 먼저 업종목 대응책부터 짜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상한가 패턴 분석 속에 또 그 다음날 상한가를 치더라도 또 예상까지 잘 맞춰주시는 분인데 오늘 KT뮤직도 가격 제한폭까지 가긴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가격 제한폭까지 갔었고요. 이 자회사인 KMP 홀딩스와 흡수합병. 사실 KT뮤직에는 이 모멘텀이 가장 컸습니다. 이 KMP 홀딩스의 주요 주주들을 보면 역시 이 국내 3대 이 엔터테인먼트사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뭐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니었나. 근데 결정이 났고 사실 이 KT뮤직을 투자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러한 강한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장 후반까지 좀 봐야겠지만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다시 들어가서 안착이 된다면 내일 뭐 갭상승 이후에 움직임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어떤 조정 이 부분은 좀 보통 나오는 상한가 패턴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일단 지금 주가도 장 후반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KT뮤직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이 음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좀 크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이 KMP 홀딩스의 주주 구성이 굉장히 좀 강력한 엔터테인먼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KT뮤직 입장에서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사들과 합작을 통해서 향후 음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우군을 형성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장후반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번째 종목은 NK 트렌드인데, 사실 MK 트렌드가 주가가 굉장히 좀 빨리 올라섰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을 좀 보였고, 일단 뭐 저평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MK 트렌드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다른 이 패션 업체들과는 좀 비교해봤을 때 분명히 좀 매력은 다소 있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TBJ라든지 버커루, 뭐 엔듀, 그리고 또 신규로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인 이 MBA라는 브랜드를 포함해서 이 네 개의 브랜드를 주력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패션 업체들의 가장 큰 어떤 이슈는 이 동아시아 지역의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지역이 역시나 탑 마켓이고요. 그 이후에 또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일단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부분이 MK 트렌드 전일에도 사실 좀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때문인데, 일단 뭐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진출이 좀 안정화된다면 모르겠습니다. MK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마켓을 좀 찾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위에 걸려 있는 저항대들을 좀 돌파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조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이평선들이 좀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일단 9,500원대 이후에 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뭐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 9,500원대부터 9,800원대 이 만원 부근까지의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이후의 상승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프라웨어인데요. 사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모멘텀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 인프라웨어가 생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체들이 굉장히 좀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일단 디오텍과 보안 전문 업체인 시프트웍스, 또 모바일 게임 업체인 조이모아 등 일단 비상장 업체까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도 개선이 되고, 또 인프라웨어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도 잘 정착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모멘텀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올랐다가 좀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문제로 좀 조정이 왔는데, 일단 120선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막바로 이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맞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음봉 하나 더 나와주고 아니면 120선 근처까지 좀 밀려주면 오히려 매수 찬스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인프라웨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프라웨어는 만약에 어제 한 종가 정도 부근에 다시 한번 매수가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뭐 61선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가격적으로는 뭐 14,000원대, 이 14,000원이 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좀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고 14,000원 가격대에서 좀 익절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14,000원이 강하게 돌파되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로 가죠. HMC 투자증권으로 장소도 옮기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빠지는 종목들 많지만 오늘은 좀 유독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 보입니다. 대웅제약과 롯데쇼핑이 부진한 원인으로 외국계 매도를 꼽아주셨는데, 대웅제약은 어제 이미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더니만 오늘 모습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2.85% 정도, 지금 한 1,6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제 그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할 때 좀 안 좋은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 뭐 메리리치 창구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건 스탠리, 뭐 SG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지금 외국계 매도 창구를 이용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저점을 좀 이탈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뭐 크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시장이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나올 때 일단 그 자금의 어떤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약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저조한 반등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떤 뭐 대웅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 돌아설 때까지는 좀 반등이 좀 어려운 만큼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웅제약 뭐 빠진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그 이상 빠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 5만 원 정도 수준이 이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적극적으로 좀 종목을 좀 바꿔보시는, 내지는 이제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롯데쇼핑 지금 좀 말씀드리면은, 좀 마찬가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주라던가 이제 그 내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반등할 때 상대적으로 소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외국계 매도가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 한 2.46% 지금 8,500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저점을 이탈하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도 창구 1위가 지금 모건 스탠리인데 지금 오늘 좀 특이한 게 장 초반부터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대부분 대형주들 지금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나오는 외국계 창구는 매도 1위가 대부분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하는 종목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롯데쇼핑 어쨌든 어제 저점 이탈하고 지금 거의 뭐 오늘 그 장중 저점 가격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뭐 신규로 뭐 매수하자라는 관점보다는 좀 오늘 다운 종목을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뭐 신규로 매수할 뭐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종목 교체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시장의 어떤 뭐 펀더멘탈이라던가 뭐 이 동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는 지금 이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과 수익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제 전저점 이탈하는 부분 유념하시면서 종목 교체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웅진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웅진케미칼 뭐 사실은 핫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의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뭐 롯데케미칼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GS에서 뭐 혹시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6월 25일 날 그 자사주를 처분하겠다는 그런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날 장중 고점이 11,650원, 한 8.8% 상승했다가 결국은 이제 종가 때는 0.9% 상승, 거의 한 8% 올렸던 거 그대로 다 지금 빠지면서 끝났는데요. 오늘은 어제 저점 또 이탈하는 모습, 5일선 이탈하는 모습,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합니다. 지지라인으로 한 10,000원 정도 일단은 보고 있고요. 2차 지지라인으로는 한 9,8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 다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과감하게 좀 빠져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10,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직 뭐 매각 협상이 끝나거나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그 처분하는 그 규모 자체가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 3일 정도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10,000원 정도 지지라인 보고 한번 좀 신규 매수하실 분들 좀 대응을 해보자. 근데 지금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이제 대장주들, 대형주들 위주로 좀 이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사실은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덜 소외받을 수 있는 것만큼 지금 오늘 제가 다운 종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사실 그런 제약이 좀 있었던 부분이라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다 중국 시장 지금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 선물 갑자기 급락 나오면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지금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러다가 반등도 실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운 종목을 분석해야 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도 같아서 저희도 궁금합니다, 실은. 낙폭과대 대형주를 오히려 좀 관심 둘 때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종목 염두에 두신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저녁밥을 먹고 집에 앉아서 고민을 하면서 네. 종목들을 몇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집에서도 최근에 그런 고민을... 수급이 좋았던 거 당연한 부분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꺾이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 꼽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최근에 수급, 효성 안정적으로 이제 기관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현재 외국인들, 멜린시하고, HSBC, 홍콩 상하이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매각이 이제 아마 7월 달에 이제 실사를 거쳐서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면 어느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삼성 테크윈이라던가 현대차라던가 두산 이런 애들이 이제 지분을 한 10%씩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고 정책금융공사에서 지분까지 다 합치면 한 47% 정도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2천억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 자금을 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테크윈이나 현대차 정도가 될 것 같고, 대한항공 지금 뭐 명예퇴직에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참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 현대중공업도 시황이 좀 받쳐주지 못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삼성 테크윈이라던가 현대차 쪽에서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주주 20명이 어쨌든 간에 매각에는 모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각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점, 그래서 항공우주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양매수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한 2,270억 정도의 이제 영업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 예상치는 한 3조가 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2조 정도 넘어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환율도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최대 맥스 3조 2천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뭐 3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목표가는 지금 또 당장 어떻게 설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 보면은 뭐 3만 원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하고 최근에 주가가 뭐 한 2주 동안 해가지고 빠진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그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정도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면서 네,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걸 할 걸 그랬어요. 효성과 한국항공우주,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 그나마 볼 수 있는 종목 3선 정도다라고 압축해 주셨습니다. 최승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생일이신데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도 없이. 예. 네, 좀 걱정이네요. 삼성전자가 1% 더 하락했어요. 128만 원. 안 봐도 연중 최저가 경신이고요. 1786. 코스피 0.3% 정도만 플러스여서 오늘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전략 주셨는데 조언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동섭 이사님 먼저 공포를 사야 할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매수가 참 손이 안 나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어제처럼 오후장에 매수 전환하는지 체크하자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2,600계약 이상 매도 우입니다. 이두코 대표님은 코스피의 60월봉선 1,760포인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고 코스닥은 바닥 확인 이후 매매하자라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자동차 섹터를 압축하자라고 하셨고 정태근 팀장님은 코스닥 기관 매수 들어가는 전자결제 혹은 일부 게임 혹은 LT 장비주들 주목하자라는 의견 나온 바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님은요. 시장의 바닥을 알고 싶다면 2분기 실적을 잘 봐야 될 텐데 일단 트리거가 될 만한 삼성전자 다음 주 잠정 실적 발표부터 챙기자. 이후에 대형주 편입을 고민하자라고 대형주 편입 시기를 일단 뒤로 미루셨습니다. 네, 오늘도 만약 반등 못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감 정도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는 5번에 대한 그러한 시장 바닥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좌우한다는 이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오늘 시장 바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도 확신을 못 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공감하는 부분이 시장 바닥 이후에 한마디로 양적완화 축소, 중국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됐을 때는 2분기 실적 시즌으로 간다는 부분에 가장 크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라면은 진짜 반등은 일단 삼성전자나 혹은 이후에 실적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코스닥에 대한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과대 낙폭에 의한 그런 상승세를 노리면서 종목을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나마 좀 7월부터는 좀 그나마 이런 하락세가 상승세로 크게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하락세가 멈춰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 부분이 가장 큰 전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뱅가드 펀드 같은 그런 외국인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그 매도 물량도 줄어드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한국 비중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뱅가드 펀드 얘기 나왔을 때 15%였는데 지금 2% 내외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러한 매도 부분도 진정될 가능성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 쪽에서도 인민은행에서 자금을 푼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세로 추세를 전환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신은 들진 않고요. 대신 코스닥보다도 코스피 정도가 지금 봤을 때도 지금 들어갈 만하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성을 찾기에는 굉장히 기관 쪽에서도 손절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 내리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대리님만의 전략 들어봤는데 일단 어떤 종목 정도 관심 가능할까요? 또 오르는 종목은 빠른 반등을 주더라고요. 견주한 종목도 눈에 띄고요. 예, 지금 뭐 과대납보된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라는 부분은 저는 권장은 해드리긴 싫고요. 계속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뺐을 때 계속 매수하는 부분은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부분도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최근 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내수 우려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출 부분이나 국내 쪽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의 평균 PER보다도 싼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쪽에서의 그 지점 확대와 이런 매장 확대 속도가 굉장히 좀 높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성통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BEP, 회사가 실질적으로 적자로 전환하는 부분이 올 하반기에는 빠르면은 7, 8억대 도달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익으로 잡힐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황이라고 하지만은 신성통상의 주문이 들어오는 증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속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플러스 한 10% 정도로 해서 한 1,400원, 손절가는 한 1,100원 정도에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도 급반등하는군요. 신성통상 관심주로 이성 대리님 통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의 차트 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반등을 줍니다. 자, 어제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이 일단 나오곤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 코스닥이 그래도 90포인트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졌네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 들어서 또 어떤 반응이 올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좀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얘기해봤자 그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네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좀 급락이 나오는 관계로 한 종목이 좀 손절가 이탈해버렸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NC소프트와 PSK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SK 하이닉스 추천드렸고요. PSK가 그 전에 추천드렸죠. PSK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좀 흔들리는 경향. 어제 좀 대부분 종목도 10%까지도 빠졌는데 그 영향으로 손절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NC소프트와 SK 하이닉스는 아직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역시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들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포스코 ICT를 먼저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ICT 설명드린 이후에 말씀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ICT입니다. 꾸준하게 이 종목 다시 한번 자리가 언제로 내려가냐면요. 바로 말씀드릴 부분, 바닥권 부분 7,000원
초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주목했던 이유, 저번에 한번 추천드려도 수익을 내고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기관들이 매수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이 구간이었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는 기관들이 매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 기관이 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시점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고점에 쌓여있다. 그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 부분은 8,0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도 역시나 반등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시장이 살아나면은 가장 먼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코스닥 중에서 대형 주가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포스코시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한일이화입니다. 한일이화는요, 지금 자동차 관련 주죠. 네, 꾸준하게 부품주,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잘 가고 있죠. 역시나 그 영향 따라서 같이 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원전에 대한 부분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목표가 3%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드릴 거냐면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죠? 네, 원전. 네, 원달러가 1150 들고 1160원대까지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좀 더 반등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한일이화를 말씀드릴게요. 자, 한일이화 12,200원 부분인데요. 12,200원에 매수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3% 잡고 대응하시고요. 충분하게 그 이상 13,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일이화 말씀드렸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진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반등폭이 영 많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1% 넘게 밀려서 128만 원대이고요.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80선이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요. 코스닥도 기관의 매도가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코스닥의 반등폭도 같이 꺾이는 시점인데, 자, 문제의 중국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개장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롤러코스터의 어떤 증시를 보였었는데 5% 급락세였다가 약보합에 마친 중국장, 인민은행 쪽에서 시장 진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는 듯하네요.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민은행에서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낙폭을 많이 축소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증시에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의 경제 상황의 변동에 가세해서 자금 수급이나 주식 투자자 등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인민은행에서는 일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미 일부 금융기관에 자금 공급을 한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그 자금 경색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증시 안정을 위한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이러한 부분에 따른 기대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디스에서는 중국의 신용 경색으로 인한 소형은행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전망된다라는 상무부의 리서치 보고서가 상무부의 언급이 나왔었지만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결국 시장에서의 실망감 속에서 증시가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약보합의 낙폭 많이 줄였던 중국장도 일단 하락세로 출발한다는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에 어떤 반등폭이 줄고 있고 중국 또한 어제 종가상 좀 덜 빠졌다 뿐이지 오늘 다시 한번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초가 공략주 LG 디스플레이는 잘 있을까요?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강정 부장님께서 오늘 아주 예전에 하셨었고 오늘 재추천해 주신 셈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 일단 LG전자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있겠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최근 매수가 집중된 것에 포착해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해 주셨었는데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초 한 28,000원대 후반 혹은 27,000원대 넉넉 잡아도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최근에 급락을 맞았었죠. 하지만 어제 나름대로 신저가를 찍은 이후에 오늘 갭 상승을 시장과 함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하셨다면 26,350원 공략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장중한 때 꽤 많이 올라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난 포인트도 있었겠습니다만 현재는 한 0.8% 정도만 플러스 수익이 잡힐 것 같습니다. 당장 목표 가격은 28,000원대, 요 개파락을 메우기 직전 정도로만 짧게 보시고요. 손절 가격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전일 저가가 25,600원이었는데 장중에라도 25,000원 타이트하게라도 걸리면 곧바로 손절 원칙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2시 50분에 이어지는 오후장 파업 시간에서는 급락하면서 시장이 손실이 불어난 종목에 대한 복구 방법 알려드리고요. 저가 매수 적당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술적 반등이라는데 진짜 반등폭 미미하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